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리징 씨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받게 됐다가 또 효력이 일시 중지되면서 장중에 변동성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장중에 시총 1위에 등극하기도 했었고,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 경신이 어제 코스피에서 나왔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한 주간 외국인 기관의 포트에 담겼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유난히도 지주사들이 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K, LG, 두산, 기아 이렇게 자동차주들도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지주사들이 정부의 증시 부양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줄줄이 신고가 경신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원전, 건설 관련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위원님의 공략주이기도 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간 외국인의 상위 리스트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코스피 안에서는 원전 보면 될까요? 네. 외국인들이 삼성중공업과 현대 로템 그리고 현대건설 등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땀 많이 흘리는 그런 산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 지주사와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였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원전 시장에 대한 강도와 매수 유입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제 막 초기 단계의 스타트를 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전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한울 3호기의 그 본격적인 건설 착수를 통해서 한국형 원전 관련된 이슈가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엔비디아가 전일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수십 기가와트의 AI 인프라가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통해서 AI 이꼴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전력망에 대한 확대 그리고 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증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와 베트남 등과 신규 원전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한 템포 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산업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중요도를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 건설주들의 대장인 현대건설에 대한 니즈까지 확대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BR 상으로 한 0.77배, 이전에는 7,6배 정도 수준 됐었는데 한 0.8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직까지 밸류적인 측면이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시공 레퍼런스를 통해서 국내 원전 산업의 확대는 현대건설에 대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수에 대한 증대까지, 금리 인하까지 현대건설의 성장, 상승력에 더욱더 불타고 있는 곳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4월 달 정도까지는 굉장히 소소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5월 달, 특히 이제 5월 중순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보통 대장주들은 외봉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에 대한 것, 살짝 눌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여의치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본다면 언제나 위원님의 사랑, YG 엔터테인먼트 베모나 사랑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이번 주에 엔터주들도 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여기서는 9위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름 올렸고요. 주가에 디어유 하는 디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약값의 구조 개편 수혜
우세국은 한국이 될 거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는 뭐 아스코 암학회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또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오 볼까요? 네. 엔터 쪽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텐센트가 SM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계속해서 중국의 그 한한령 해제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구간에서 텐센트가 SM의 지분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제 중국에서 아이돌들의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엔터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여파도 지금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것. 따라서 SM에 대한 상승과 DOE의 상승이 동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저변적으로 다른 엔터사들에 대한 성장, 상승에 대한 동력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엔터 쪽은 개인적인 성향을 상당히 많이 타는 그런 산업이고 그 안에 종목군들에게도 약간 개별적인 니즈를 좀 많이 반영하는 그런 것. 제가 계속해서 사심 가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YG엔터 같은 경우는 전전일 85,000원 목표 가격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점. 이후에 이제 블랙핑크의 완전체를 통해서 이제 월드 투어는 직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 이것이 바로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신곡에 대한 발표까지 예정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1일 날 신곡 핫소스를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10월 1일 날 미니 앨범에 대한 준비 절차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셔라고 하는 그런 보이그룹도 이제 그 9월 1일 미니 앨범을 통한 성장에 대한 가도, 베이비몬스터 이후에 추가적으로 신인 IP 2개 이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특히 이제 4월 달에 눌림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85,000원 돌파 이후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충분히 10만 원 이상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베모나 힘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모나 힘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이번에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이 외에는 위원님께서 이 시간에 뭐 원전도 언급해 주셨고요. 엔터주 그리고 K바이오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두산 관련해서는 지주사 모멘텀도 있고 뭐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거고요. 4월 10일에 언급해 주셨는데 차트를 보면은요. 4월 7일부터 정말 그냥 쭉 올라와서 이제는 또 직전 고점 신고가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52만 원까지의 터치도 나왔었고요. 어제 종가도 8%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저희 초점은 어디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두산이 지주사, 요 근래 며칠 전부터 움직임이 나타났던 지주사들의 대장격인 그런 친구이죠. 특히 이제 지주사들의 성장 포인트를 봤을 때는 자회사들의, 계열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지금 두산은 두 가지의 성장 포인트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전자의 비즈 사업이죠. CCL 부분이 매출적으로 엔비디아의 납품 확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점차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이쪽에서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이 상당히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를 그 5월 중순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SMR과 원전 산업 그리고 추가적인 가스터빈에 대한 시장 공략 포인트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를 통한 두산이 지금 현재 HD 현대와 두산이 지주사들의 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아니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자, 두산은 제가 4월 10일 날 한마디로 작년에 공략했던 두산을 고점을 찍고 나서 한 30% 정도 눌렸을 때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 27만 원 정도 구간에서부터 지금 9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목표 가격을 상향시켜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굵직하지만 대형주들이 한번 움직일 때는 상당히 강력한 수익 유리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 이후에 엔비디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산업에 대한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50만 원도 거쳐가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의 안착 이후는 우리는 60만 원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안착한 만큼 이제는 60만 원까지 바라볼 만한 종목으로 두산 말씀해 주셨고요. 지주사의 대장은 두산이라면 원전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위원님께서는 4월 15일에 언급을 해주셔서 상승률은 81%, 마찬가지로 또 신고가 44,000원 목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어떤 관점인가요? 뉴스케일 파워의 SMR 관련된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 포인트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 본격적인 개화가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대장격 친구, 아니 대장주들이 눌림을 받았을 때, 조정을 보였을 때에 대한 공략 포인트, 한마디로 저점에서의 자리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두산을 4월 10일 날 안내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4월 15일 24,300원 정도에서의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대응을 했죠. 그 이후 목표 가격을 3만 원, 그리고 3만 5천 원, 그리고 4만 원 돌파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뉴스케일 파워, SMR, 원전 이런 기업들과 모두 다 MOU를 맺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탑픽 기업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구간 또한 고점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녁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화요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화요일날 추천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까지 잡아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대장격인 친구의 추가 상승에 더욱더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5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목표가 5만 원 유지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원님을 닮은 종목을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투의 1위에 김도형 위원님이 있다면 어제 시장에서의 상승률 1위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웅 살펴볼 수 있겠는데 바로 어제 공략주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저희 그러면 이쯤에선 한번 트레이딩 관점 바로 들어가는 거 어때요? 대웅은 제가 어저께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럭키세븐 오후장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여력 이후의 흐름까지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에 제가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전략을 가족분들에게 짜드리면서 지금 방송국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후 잠시 후부터 진행될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대웅 관련해서는 오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소화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전략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지만 이후에 대한 전략도 잘 짜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대형주, 우량주, 시총이 조금 높은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6월 달까지는 우량주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주 공략 포인트를 저와의 소통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량주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실시간 방송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에 대한 추가적인 관점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는 위원님의 전문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뷰티 관련해서 달바 글로벌 31%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비올, 바이오, 비주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대웅만한 큰 종목, 공략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작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우리가 니즈를 좀 봐야 되는 바이오다인이라고 하는 종목. 다시 한번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시와에 대한 기술 협약,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7,000원 정도 구간에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을 전 고점이 23,000원을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13,800원을 잡아드릴 건데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란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포인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바이오다인 언급해 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간략하게 어떻게 짚어볼까요? 목표가 23,000원, 손절 라인 13,800원 안내 드렸습니다. 네, 23,000원, 13,800원.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는요?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원전 해체 관련된 그 모습, 지주사격이지만 좀 작은 종목이죠. 우진, 오늘 공략에 대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확대가 이제 정책적으로도 원전 해체에 대한 니즈를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시점적인 측면,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우진의 차세대 원전 연구, 원자로에 대한 개발과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 이슈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우진은 4월 달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5월 달에 본격적인 상승 이후 이제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진의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300원을 잡고 대응하고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까지 잠시 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 잠시 뒤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죠? 네, 어저께는 대응으로 성공에 대한 전략을 짜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대응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이 전략을 통해서 이제 6월 달에 우리는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형주와 우량주, 중대형주의 공략 포인트가 6월에 수익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한 전략 잠시 후 8시 4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대응 이후에 후속주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이후에 후속주까지도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무방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